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랜만에 골든스테이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지미 버틀러가 휴스턴 로켓츠전이 끝난 이후에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는 유료 매체인데 저희가 이걸 더 결제해 놓은 게 있어서 둘러보다가 한번 인터뷰를 직역을 해봤습니다. 휴스턴 로켓츠를 잡아냈었죠. 이 지미 버틀러의 고향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백투백 세트 두 번째 경기였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관심을 모았던 경기였는데 댈러스전 아쉬운 패배 이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휴스턴 로켓츠 원정을 잡아내고 올스타 휴식기로 들어갔습니다. 지미 버틀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전 전승이 됐었어야 됐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합류하고 나서 지금 3승 1패지만 이거는 사전 전승이어야 됐는데, 왜냐하면 일단 내가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내가 합류한 이후에 월요스 성적은 4승 무패가 됐어야 됐지만 뭐 그 이후에는 생략인 거죠. 심판 판정이 뭐 별로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왜냐하면 뭐 오펜스 파울 여부를 떠나서 뭐 킥볼 위반도 있었고 테크니컬 파울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또 카이리 어빙의 립스루도 있었죠. 제가 컨텐츠를 찍었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심판 판정을 비난했더라면 아주 큰 돈이 벌금으로 나갈 뻔했는데 뭐 심판 판정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요. 다만 그래서 속이 메스껍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버틀러가 자신감을 내비친 이유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로켓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농구 선수들이 모이면 항상 이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는 계속 이겨야 한다. 방법을 알아낸 이후에 연승을 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나 뭐 스테픈 커리나 뭐 도라울 쿠민가나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서로 모이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버틀러와 함께한 워리어스 4경기 3승 1패고요. 네, 그리고 워리어스의 성적은 21.3득점, 리바운드 7개, 5.3 어시스트, 그리고 자유투를 매경기 뭐 두 자리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버틀러의 자신감은 뭐 그냥 또 우연은 아니죠. 나중에 쿠민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로스터를 채워야 됩니다. 이건 NBA 규정입니다. 최소 로스터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케빈 낙스와 또 유리 콜린스라는 선수와 10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좀 정식 계약의 그 시기를 미룬 것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계약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로스터를 채워야 되는데 정식 계약을 줄 누군가를 저는 찾는 작업을 조금 더 그 기간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유리 콜린스보다는 케빈 낙스에게 상당히 많은 관심이 가죠. 케빈 낙스는 누구이냐? 1999년생 돈치치와 동갑이고요. 2m 1cm에 97kg. 뭐 3번과 4번을 볼 수 있는 자원입니다. 대학 때 워낙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라운드 9순위로 뉴욕 닉스의 지명을 받았고, 그리고 닉스 팬들로부터 엄청난 또 하입도 받았죠. 네, 그래서 루키 시즌 때 평균 12.8득점, 네, 그리고 4.5리바운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만 이 친구의 고질적인 문제는 야투 효율이에요. 그래서 18, 19 시즌에는 뭐 뉴욕 닉스의 전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낙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12.8득점을 넣기까지의 야투가 37%, 그리고 NBA 통산도 보시면 39.2%에 그쳐 있죠. 3점 34.1%, 자유투 72.3%니까 효율이나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자, 306경기를 뛰면서 7.4득점, 2.9리바운드, 그리고 계속 G리그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G리그에서는 뭐 여포였습니다. 씹어 먹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낙스를 데려온 건 팀 내 최소 인원을 채워야 되는 상황 때문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둘에게 다 정식 계약을 선물할까? 아니면 다른 두 명을 영입해서 정식 계약을 주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함일까? 뭐 이런 의문은 생깁니다. 어쨌든 조만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나머지 로스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과연 낙스와 롤린스일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일지는 지켜봐야겠고요. 자, 베스트 5를 살펴보면 스테픈 커리, 포젬스키, 스티브 커 감독이 포젬스키를 주전으로 계속 투입시킬 거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모제스 무디, 지미 버틀러, 드레먼드 그린입니다. 자, 백업을 보시면 버디 힐드, GP2, 그 다음에 기 산토스 최근에 좋죠. 그 다음에 캐번 루니, 또 킨튼 포스트, GP2 등등이 10인 로테이션까지 들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는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 로테이션 아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슈팅을 쏠 수 있는 그러니 퀸틴 포스트가 있기 때문에 잭슨 데이비스는 아쉽게도 서드 유닛으로 밀려났죠. 자, 그리고 아까 쿠민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버틀러가 쿠민가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 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 쿠민가 지난 1월 4일에 심각한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팀 연습 복귀했다고 해요.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이대로라면 2월 내로는 좀 쉽지 않겠지만 3월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쿠민가 같은 경우에는 버틀러와 함께 상대 페인트 존을 공략할 수 있는 최적화된 자원이죠. 외곽슛 능력도 뭐 없진 않습니다만 림을 공략하고 그리고 자유투를 얻어내고 또 수비 리바운드를 잡은 이후에 템포 푸시를 할 수 있는 골든스테이트의 굉장히 귀한 운동 능력 빵빵한 젊은 윙입니다. 자, 재활 과정과 또 몸 상태에 따라서 정확한 복귀를 앞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워리어스 구단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래도 팀 연습에 합류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컨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대1 훈련, 그 다음 2대2 훈련, 3대3 훈련, 또 5대 훈련까지 소화한다면 쿠민가가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부상 직전, 그러니까 부상 당했던 경기 빼고요. 부상 직전에 끝까지 뛰었던 7경기 성적을 살펴보면 슈퍼 에이스 그 자체였습니다. 24.3득점, 리바운드 8개, 리바운드가 약점인데 리바운드 많이 걷어냈고요. 그 다음 FTA, 자유투 시도 개수가 평균 2자리였습니다. 필드골 52.7%, 3점 35.8%, 3점을 이 정도만 던져줘도 야, 쿠민가는 진짜 맞기 어려운 평균 20득점 3레벨 스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 발목 전까지 쿠민가가 보여줬던 플레이는 엄청나게 훌륭했고 또 향후 행보를 기대케 할 만하다. 다만 돌아왔을 때 빠르게 경기 감각과 매치 핏을 되찾고 그리고 다치기 전에 본인이 상당히 잘 풀어갔던 플레이들을 아주 영리하게 잘 대신 빠르게 복귀할 필요가 있겠죠. 자, 버틀러가 쿠민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의 존재가 쿠민가의 플레이를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 쿠민가도 나에게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다. 자, 수비를 놓고 보자. 우리는 둘 다 스위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슛을 막아낼 수 있다. 상대 슛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챌린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런 수비를 잘 했을 때 오픈 코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쿠민가가 버틀러가 가세한 골든스테이트에서 가장 큰 수혜라기는 좀 그렇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버틀러도 아주 훌륭한 또 림 어태커고 쿠민가도 마찬가지인데 둘의 또 플레이 스타일은 교묘하게 다릅니다. 또 둘 모두 다 뭐 쿠민가가 수비 IQ가 뛰어나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운동 능력에서 기인하는 활동량에서 기인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둘 다 스위치가 가능하고 또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수비할 수 있는 그런 강점과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버틀러와 쿠민가 이 두 명의 콤비 플레이가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에 무디, 포젬스키의 안정감도 워리어스의 후반기를 기대케 합니다. 자, 쿠민가의 부재 그리고 디그린의 노세아가 맞물리면서 모제스 무디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뛰고 있어요. 2번도 뛰었다가 3번, 4번까지도 커버를 하는데 스티브 커 감독도 모제스 무디를 4번으로 쓰는 이런 작은 라인업에 만족감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무디는 수비력 준수하고요. 3점 정확합니다. 계속해서 시즌 평균이 40% 언저리니까. 그리고 자신감이 확실히 늘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모제스 무디는 자신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새가슴이라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플레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플레이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격 리바운드를 잡고 항상 밖으로 패스를 빼주는데 급급했다면 지금은 림을 먼저 쳐다보고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작고 혹은 뭐 상대가 나보다 느리고 상대가 나보다 능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바로 림을 공략하더라고요. 그런 자신감이 주요 로테이션에 합류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모제스 무디의 지난 15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12.1득점, 3.4리바운드, 그리고 3점이 36.8%고요. 그리고 무디가 뛰었던 26.5분 동안에 워리어스의 팀 마진이 플러스 57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뛰는 순간은 워리어스가 계속 이득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버틀러가 트레이드 이후에 가장 많이 기용된 라인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틀러가 합류하고 나서 스티브 커 감독이 어떤 베스트 5를 가장 많이 가동했냐면 플로어 위에서 커리, 버틀러, 그린, 포젬스키, 그 다음에 무디였어요. 그런데 요 5명이 섰을 때 일단 무디가 포함된 것도 고무적이고 이 5명이 함께 뛰었을 때 100포제션당 워리어스가 5경기 평균 10.5점을 앞섰습니다. 상당히 유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스티브 커 감독이 낙점한 이 라인업이 가장 길게 뛰었는데 100포제션당 플러스 10.5점을 만들어냈으니
아주 훌륭한 그런 페어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포젬스키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포젬스키가 복부, 배 쪽이 좀 아야해서 빠졌었는데 복부 부상 복귀 이후에 포젬스키의 성적을 살펴보면 평균 득점이 14점까지 올랐습니다. 리바운드 5.1개, 어시스트 4.3개. 리바운드 어시스트 워낙 많이 걷어내는 선수지만 또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도 볼 수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뭐 버틀러도 들어왔고 그리고 드래먼드 그린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볼을 터치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정된 기회를 이 정도 스탯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스티브 커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포젬스키는 보물이다. 뭐가 없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유를 창출한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포젬스키가 지금 워리어스 시스템에서 헤비 볼핸들러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유시지 퍼센트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록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필드골 47.6%, 3점 35.8%,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그런 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젬스키가 뛰었을 때, 부상 복귀 이후에 포젬스키가 플로어 위에 있을 때 워리어스는 플러스 77점의 어드밴티지를 받습니다. 상대보다 플러스 77점을 더 넣은 거죠. 이거는 워리어스 로스터 가운데 팀 내 1위라고 하니 포젬스키와 무디의 성장이 얼마나 더 반갑고 또 기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는 휴식기 이후에 토요일 첫 경기를 치르죠. 내일입니다. 내일 첫 경기를 치르게 되고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5시 반에 댈러스와 만나게 되죠. 제가 그 경기를 중계하게 되는데 골든스테이트와 댈러스 경기 뭐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제가 경기 중계 끝나고 바로 아침 8시 반에 와서 또 리뷰를 할 테니까 또 많은 사랑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버틀러의 이야기대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쿠민과 복귀 이후에 더 날개를 달 수 있을지 또 무디와 포젬스키의 이런 성장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여러분, 이 컨텐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말에도 컨텐츠 많이 올라가고요. 또 일요일에 언더독도 업로드 되니까 좋아요, 구독 설정, 알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안전하게 다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